안녕하십니까. 정통경매 사례분석 정경사 TV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영상 제작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정경사 TV 가치를 인정해 주셔서 구독해 주신 초기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도 유튜브 다른 분야 시청하다가 구독, 좋아요, 알림, 종용하는 그런 얘기도 듣고 구독을 누르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잘 압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 진행 경매 대상 사건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2023 타경 58427 상가 건물입니다. 근린 상가. 이 건물이 다른 면보다 초역세권, 역천역 바로 인접해 있는 그런 위치라서 투자성 있는 물건으로 권리분석 대상을 선정을 했습니다. 감정가 40억 9,100, 최저가 30억 7,300. 서울지방법원 관내에서 저감 1회 유찰 저감률이 20%입니다. 청구금액 채권자 남솔 농협. 말씀드리지만은 대리점 본사 물품 납품에 대한 어떤 담보 관계 아니고 1금융권 농협 청구금액 28억을 점검하는 이유는 취하 가능성 여부, 많은 노력을 들이고 분석하고, 여기 2024년 6월 18일 날 32억에 진행되는데 3억 2천 수표까지 찾고 해서 갔는데 경매 진행 안 됩니다 하는 어떤 취하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청구 금액하고 채권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또 중요해서 이 화살표 표시에다 항상 제가 영상에 빠뜨리진 않습니다. 대항력이 있는데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 똑같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상가임차인 주택임차인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 본사건에는 확정일자를 임대차 계약서 주택인 경우에 받는 경우, 사업자 등록하고 상가임차는 사업자 등록에 확정일자 받는 경우 우선 변제권을 확보했는데 이 배당 요구 종기일 전까지 행사해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근데 배당 요구 종기일 지나서 신청해갖고 그냥 써있는 문자만 보고 확정일자까지 받았구나, 우선 배당 받으니까 나는 상관없겠지 하는데 변모된 모습, 아니야 낙찰자 당신이 인수해야 돼 하고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빠짐없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왜? 한 번 실수면은 32억 같으면 3억. 이래는 큰 돈이지 않습니까? 이거 남 못해주는 겁니다. 이 경매 사건에 배당 재원으로 편입됩니다. 건물 면적이 173평, 토지 면적 65평. 평수가 제가 이 단독주택 소개하는 영상 100평, 300평 기준 면적을 해서 선정을 하는데, 이 건폐율, 토지 전체 면적에 대한 건축물 단면적 비율하고 층수에 따르는 합산한 건축물 비율, 용적률이 올라가서 재개발, 재건축이 돼갖고 내 집 줄게, 큰 집 다오, 그러다가 내 집 줄게, 새 집으로 평수 비슷하지만 집 다오, 최근 내 집 주고 헌집 주고 새 집 받으려면 똑같은 평수라 하더라도 4억 5억 추가 공사비 부담이 돼서 1기 2기 신도시 목동 분당 재건축이 그렇게까지, 예전에 재개발 재건축한다 그러면 토지 가격 때문에 토지 지분이 적었습니다. 저층 아파트는 가장 대표적인 게 시형 아파트, 주공 아파트, 저 잠실이나 개포, 고덕 가보면 예전에는 살만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땅은 널찍해갖고 인동거리 넓고 그런 데가 왜 지금 그 각광받는 그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됐느냐? 땅값입니다, 땅값. 포인트는. 그러니까 이 상가 지역 중에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66평 이 대지 면적은 적은 면적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소지 은평구 대저동 58-1. 자, 세입자 보니까 복잡합니다. 당사자가 뭐 얼핏 봐도 한 10분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입찰 보는 입장에서는 말소되지 않고 인수 살아서 등기부등본에 살아서 내가 잔금 주고도 안 없어지는 거. 등기부등본에 안 올랐더라도 이 주택임대차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예외적으로 물권적 효력을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에 내는 건 물권에만 인정되는 권리였습니다. 물권적 효력을 성질을 지닌 채로 나한테 인수되는 게 중요하죠. 입찰 보는 입장에서는. 자, 이 빨간 화살표입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남솔농협. 항상 임차인 많을 때 이거 뭐야 이것도 이러지 마시고 말소기준 권리 날짜를 먼저 딱 기재를 하십시오. 2022년 6월 9일 농협입니다. 이 날짜하고 비교해갖고 앞서서 전입 들어오면은 상가 임차인도 1층 상가 2층 상가 이런데 2층 상가 여기도 전입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사업자 등록 슬러시하고 사업자 등록. 하지만 그에 앞서서 주택임대차하고 똑같이 점유이전 그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개념으로 전입 동일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 건에서는 말소기준권리 2020년 6월 9일 이 상가 이 건물 자체의 어떤 뭐 건축물 대장상 근린 생활시설이라든지 생활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어떤 용도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서 길이 갈라집니다. 상가 임차인인지 주택 임차인인지. 자, 상가 임차인인 경우에는 그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받는 소액보증금을 계산할 때 임차인 보증금 곱하기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입니다. 환산보증금이 적용됩니다. 이 주택 임차인은 환산보증금이 적용 안 되고 임대차 보증금 그대로가 그 적용이 됩니다. 자, 이 전입이 앞서는 주 N건축 2020년 1층 보증금 3천 2020년 3층에 주택 임대차로 추정 여기 보면은 설명란에 보면은 3층 주택 한 가구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죠. 이 미지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임차인인 그 성질이 추후에 주택임대차인지 실제 사용도가 어떻게 판명이 된다 하더라도 전입이 2020년도니까 인수라고 분리하시고 세 건입니다. 3천, 3천, 1천, 7천은 내가 그냥 인수해야 되는구나. 입찰가에 7천만 원은 더 인수니까 줘야 되는 겁니다. 낙찰자한테 그 승계가 되는 겁니다. 이 지하인 세입자는 2014년 뭐 말소기준권리 훨씬 앞서죠. 근데 공실이라고 지층 근린생활시설인데 공실로 탐문됨 물어봐도 그렇고 가서 현황 조사차 나갔어도 공실 벼 있습니다. 그럼 보증금 받아갖고 나갔다고 판단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변수 돌발 변수가 없을 수가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32억 3억 입찰보증금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니까 깨림직한 그런 부분 없이 입찰장에 가셔야 되고 입찰가를 정하셔야 됩니다. 정하고 입찰가 쓰고 최고가 매수인공이 된 다음에
매각 허가 결정일 일주일 그 기간을 필히 기록 열람하시고 미진한 부분은 다 살펴보시고 그 기록 열람 보기 전에 입찰 보기 전에 예측한 그런 어떤 그 물건 명세서나 현황 조사서 사항과 달리 돌발 어떤 불가 예측한 그런 사항에 의해서 인수 금액이 많아진다든지 하면은 필히 매각 결정 불허가 신청을 내셔야 됩니다. 결정 나기 전에 매각 결정 난 다음에 즉시 항고 그 다음에 확정된 다음에 확정된 매각 허가 결정을 매각 결정 취소 신청 인용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입찰 보증금의 법정이자 부담이라든지 10% 소유자 채무자 입장은 아니죠. 저희가 10%를 또 걸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매 기록 열람 입찰 기일 이후 일주일에 잡히는 매각 결정일 이전에 꼭 하시고 매각 불허가 신청을 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예측하고 달리 이렇게 전입은 선순위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도 앞서고 아무것도 안 나와 있죠. 보증금하고 주택임대차에서도 이런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단 여기서 공실로 해서 근데 나갔을 때 보증금 받아갖고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정경사 TV는 입찰장 몇 번 가면은 입찰표는 기록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건 물건 번호 1, 2, 3, 4가 있을 때 내가 사건 번호 다음에 물건 번호 1을 사는지 2를 사는지 그것까지 기록을 하셔야 되고 그래야 사는 입찰 번호 물건이 특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입찰 금액을 쓸 때 꼭 공 하나 더 써갖고 더 쓰는 거야 상관없죠. 매수 신고인이 안 될 테니까 더 쓰고 공 하나 더 붙으면 무조건 입찰자로 선정이 되는데 그 금액을 내려고 그 금액 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 하나 더 쓰는 거 그런 어떤 자주 벌어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귀하지 않게 벌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두 가지 조심하시고 하면은 뭐 권리 분석만 정확히 하신다면 입찰장에 굳이 동행을 안 하셔도 되는데 경매 기록 열람은 제가 정경사 TV 그 자부심 갖는 게 경매 어떤 투자 경험이 한 30년 이상 됐고 법률 전문성에서도 경매 분야에서만큼은 뒤지지 않을 자부심을 갖고 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을 부분으로 해서 의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본건 같은 경우에 채권이 거의 복잡하지 않습니다. 농협 있고 후순위 근저당권자 개인이 있고 가압류는 소액이 2,700, 3,000 이런 경우는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됐다 하더라도 매각 결정일까지 일주일 결정이 확정되기까지 일주일 그 14일이 지나야 대금 납부 기한이 정해집니다. 언제까지 돈 내라고. 예전엔 대금 납부 기일이었습니다. 기한 이전에는 소유자 채무자는 어떤 권리가 있냐. 이 경매 신청한 채권 전체를 변제하면 좋지만 경매 신청한 채권 농협 이거를 변제하고 경매 취소 취하 아닙니다. 취하에는 최고가 매수인 동의가 필요하다 해서 어려운 문제로 생각을 하는데 경매 취소에는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임의경매 강제경매는 청구 이의해소 최고가 매수인 동의 없이 경매 취소하고 일반 매매로 전환 처리가 가능하니까 3단계로 의뢰받고 있습니다. 권리분석, 입찰, 급매, 일반 매물 처리, 일반 매매 처리. 그러니까 그 필요하신 분은 그 이메일하고 문자로 주시면은 그 구체적으로 상담하겠습니다. 임차인 배당 요약. 아까 그 봤지만 지하에 있는 이 김모 씨는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인수가 되는데 인수가 된다고는 여기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거 참 이게 인수가 된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죠. 보증금도 없고 확정일자 배당 요구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경매 강의 영상 만들지만은 물어볼 수 없는 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주어진 자료 갖고 그냥 정확한 분석 자료를 내야 되는데 차질 없는
차질이 나면 손해 발생되는 겁니다. 이게 차라리 일반 매매로 전환 처리하면 물어보고 김무효 씨 보증금 줬습니까? 그렇게 간단한 문제를 입찰을 보고 나서야 최고가 매수인권이 된 다음에 경매기록 열람해야 거기도 나와 이때는 보장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매매 전환 처리가 더 유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상가 임차인들은 전부 다 그 3천, 1,000만 원 인수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 임차인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3기 임금이나 3기에 해당하는 퇴직금과 같은 그 배당 순입니다. 이 2022년 근저당권이기 때문에 최선순위 근저당권에 해당되는 그 기준이 적용됩니다. 1억 5천만 원 서울은 5천만 원까지 소액 변제가 됩니다. 이게 명도에서 보증금은 얼마나 못 받나 하는 건 알기 위함이지 입찰 보는 단계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인수되는 게 중요하죠. 우리 입찰자 입장에서는 따로 줘야 되는 게 이건 법원에서 주다가 얼마를 못 준다든지 이런 문제에 불과합니다. 자, 초역세권이라고 그랬는데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역천역 요 지금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 바로 저 2번 출구, 3번 출구 어떤 그 갈림길에 있는 그 위치. 이 역천역 근처에는 예일여고도 있고 평화공원, 녹번 초등학교, 뭐 학군이나 생활 편의시설, 대저 전통시장 이쪽으로 하면 3호선 불광역 있고 6호선 역천역, 6호선 역천역 역세권입니다. 초역세권. 이래서 이런 제조 분야 같으면은 공산품, 동일한 물품을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본권 그 경매 나온 물건은 동일한 물건이 공급이 될 수가 없죠. 동일한 위치에 비슷한 특성을 띤 유사 제품까지는 공산품 분야에서 만드는데 똑같은 물건도 만듭니다. 이 부동산에서는 이런 물건 나왔을 때는 지금 아파트도 자기 자본 비율이 높은 수요층이 매수한 아파트 지역, 뭐 강남 3구,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 안 떨어집니다. 이런 위치 상가 건물 안 떨어지고 경기가 회복되면 오르면 올랐지 뭐 하락에 뭐 부동산 뭐 하락 요인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추천 영상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로드뷰로 보면은 이 건물입니다. 이 순댓국집이 가운데 계단으로 해서 1, 2 열로 나눠져 있다고 그 감정평가서로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리를 다 드립니다. 권리분석 의뢰를 하시면은 감정평가서 뭐 배당표 전부 첨부해서 PDF 파일로 보내드립니다. 뭐 위치 보나마나 뭐 진흥로 이 대로변이고 은평구 지역이 저 마포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층 건물만 용적률이 그렇게 인정되지 않아 갖고 야, 이 동네는 언제 개발이 되나? 왜? 용적률이 적기 때문에 고층 건물이 없으니까 비즈니스 어떤 업무 그런 수요가 많이 들어와야 그 다음에 상권이 발달되고 하는 건데 상권이 발달될 여지가 없었는데 은평 그 연신내역이라든지 요새 그 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게 딱 사거리입니다. 여기 역천역 사거리. 여기도 아마 그렇죠. 이게 고층 건물이 그 용적률이 올라가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예전에 이런 건물 없었죠.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이 물건은 이 인접지랑 어떤 그 같이 공동으로 주상복합을 한번 그 자금력이 있으신 수요자분들은 입찰 보시고 이 인접한 그 상가 합의를 보시든지 추가 매수를 하시든지 가능한
그런 상가 건물입니다. 자, 그다음에 현황 조사서는 아까 자세히 봤기 때문에 4층 뭐 보일러 시설 등 추정되고 이 건축물 현황도 발견하지 못함. 이 법원 직원이 개시 결정 떨어지고 일주일 내지 열흘 그 기간 내에 현장에 가서 현재 누가 점유하고 있고 누가 사용하고 있고 비어 있는지 아니면 뭐 유치권 행사한 프레카드라든지 누가 점유하고 있다든지 그런 걸 결과를 기재한 서류입니다. 물건 명세서는 아까 현황 조사서하고 달리 보증금, 차임 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전입신고일자, 확정일자는 받았는지 배당 요구는 했는지 이런 어떤 관계를 기록한 그런 서류입니다. 자, 이 문건 접수 내역을 보는 거는 이 물건에 현재 인수되는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이 한 7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갑자기 뭐 늘어나서 3, 4억이 되고 그런 건은 아닙니다. 본건은 이 교부 청구에 국이나 지방자치단체 은평구였으니까 은뭐뭐 서뭐뭐 공공 이 없습니다. 본건은. 그래서 이런 건인 경우에는 일반 매매 전환 처리가 좀 더 근접했다고 분류되는 그런 물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냥 일반적인 상가 건물이 비슷한 물건이 초역세권이 있는 물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균 낙찰가율을 산정을 해 놓습니다. 유료 사이트에서 65%, 66%, 70%, 56% 최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요가 금리에 의해서 쉽게 떨어졌다, 수요가 증가됐다 하는 지역 대상 물건은 분리가 됩니다. 서로가 금리 올라도 자기 자금 갖고 내 돈 갖고 내 돈 비율이 높은 그런 수요층에 의해서 소화된 그런 주거용 아파트나 상가 건물이나 금리 별로 영향 안 받습니다. 단 경기 일반 경제 동향 이 뭐 경제 소비 경제가 살아나야 임대차에서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크게 부동산 경기에 부동산 자체의 고유한 경기에는 영향 안 받기 때문에 이번 물건 낙찰가 분석하고 입찰 추천가는 감정가 40억 지금 현재 20%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70% 28억인데 여기도 예상 낙찰가를 본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본인이 내가 해석하고 할 수 있고 내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진지함이라든지 하다못해 정경사 TV 이전 영상에 권리 분석 하자 요인은 골고루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번호도 다 기록이 돼 있고 내용에 보면은 사건 번호 보시고 얼마에 낙찰됐는지 이런 건 왜 입찰 보증금을 띄고 재경매에 들어갔는지 그런 성의를 가지시고 이런 또 예상 낙찰가도 나름대로의 내 고유의 분석 능력을 가지셨을 때 계산해갖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쫓아다녔다가는 입찰을 못 본다든지 이 본건에서 입찰을 못 보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초역세권을 감안하면은 70% 넘어가는 32억 7천 요번에 20% 저감되어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약간 상회하는 33억 기준에서 낙찰되지 않을까. 입찰을 꼭 보시고자 할 경우에는 이 어떤 부동산의 개별적인 특성, 위치가 어떤지 생활 편의 시설이라든지 어떤 소비 경제가 상권 경제까지 상권 분석 엄청나게 디지털로 발달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카드, 소비 내역까지 시간별 다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산출해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2차에서 낙찰되지 않을까. 33억 기준에서 쓰고 별 경쟁자 없더라도 이만하면 됐어. 이 위치에 이 부동산은 내가 이 가격 주고 살만하다 하고
매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영상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정경사TV 응원 부탁드립니다.